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제가 많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외모, 표정, 목소리 톤,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춘카님, 제가 부자가 되면은 많이 베풀 거예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카님, 제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잘 되길 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춘카님, 진짜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남들 잘 되는 걸 어떻게 축복해요. 남들 잘 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어요.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지금 제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베풀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지금 베풀 수 있어야 오히려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부자가 돼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해야지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풍요로워져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을 가져야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막 로또 1등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 나왔고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우와, 너무 축하해, 대박이다. 너무 축하해, 진짜 잘 됐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잘 됐구나, 너무 축하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야,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저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수상해. 내가 지켜보겠어. 하면서 막 의심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배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전자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 부자가 될 사람들이고, 후자가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더라도 마음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베푸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 돼요.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먼저 내가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부자인 것처럼 마음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요미 씨는. 그래서 마요미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1000일 동안 100명의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온갖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억세게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축복을 매일 100명한테 1000일 동안 한다면은 당신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마요미 씨도 그렇게 말을 하고, 사이토 히토리 씨 맞죠? 이름 자꾸 헷갈리는데 사이토 히토리 맞죠? 네. 일본 납세액 1위,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 씨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1000일 동안 축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톡방이 월 1000만원에 벤치 경험담 올라왔을 때 저를 위해서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진심으로 축하하시는 분들 보죠? 제가 단톡방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댓글을 유심히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진심으로 기분 좋게 축하를 하는지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계속해서 축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머지않아서 그분도 잘 되더라고요. 그분도 잘 돼요.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마음을 잘 쓰는데 당연히 안 될 수가 없죠. 왜냐?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 돈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야지 돈을 우리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면은 합법적이고 장기적으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단기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냥 단순하게 연예인들만 봐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뭐 연예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부자들 보면은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뭐 회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을 되게 신뢰하고 되게 좋아라 하고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버릇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요미 씨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왜냐면 저도 책을 읽기 전부터도 궁금해서
제가 관찰을 많이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부자들,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제가 많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외모, 표정, 목소리 톤,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제가 관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확실히 성공하신 분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그죠? 말을 너무 가볍게 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안 합니다. 일단 본인이 화가 나도 되게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요.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걸 얘기를 해도 에이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게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잘 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칭찬을 굉장히 잘하고, 진짜 오랫동안 잘 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 분들, 경비 아저씨들,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깍듯하게 잘하고 늘 인사 잘하고 늘 고마워할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되게 낮은 데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런 말버릇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히 칭찬을 되게 잘해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칭찬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칭찬을 해요. 아, 슌칸이 오늘 잘생겼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와, 슌칸이 오늘 얼굴에서 광이 나는 게 눈이 부셔서 방송 볼 수가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요. 어떤 분이. 둘 다 너무 좋지만 후자가 조금 더 뭔가 와닿고 조금 더 기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할 때도 더 기분 좋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큰 디딤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슌칸이 오늘 보스 베이비처럼 귀엽고 멋져요. 복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까요? 싫은데요.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험담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험담 뭐 길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복장부터 얘기해주세요. 아, 네,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저는 험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세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험담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애초에 다른 사람 눈에는 험담을 들어주고 있는 당신도 같이 험담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험담을 할 때 공기를 병 속에 담고 그 안에 곤충을 넣으면 보통 공기에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곤충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뿜은 독을 스스로 흡입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험담을 듣기만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함께 그 공기를 마시면 독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운세도 점점 기울게 됩니다. 험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땡땡의 남편은 당신이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부장이 되었대요. 야, 같은 반 친구는 야 벌써 100점 받고 막 그러는데 넌 몇 점이니? 공부하는 거야 많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도 분명한 험담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뚱뚱한 사람한테 야, 이 뚱땡아! 라고 말하는 것도 욕이겠지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되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듣고 상처를 받을 만한 말은 험담이기 때문에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험담은 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벌레를 죽일 때 험담을 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라고 읽은 게 아닌데요. 험담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꼭 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흔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험담을 하지 않더라도 험담하는 거를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듣지 말라고 하죠. 들으면 여러분의 운이 깎인다고. 당연한 말인 게 안 좋은 말에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여러분도 그 에너지에 감화가 됩니다. 나쁜 주파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말만 듣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험담을 하지도 마시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네, 험담에 맞장구도 치지 마시고 그렇게 좋은 말 많이 하시고 네, 나쁜 말 할 때는 피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외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그만 하나만 읽고 할게요. 자, 춘칸이 그러려고 하는데요. 현실에 실제로 적응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에 점심때마다 험담만 하는데 그분은 승진도 이례적으로 되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데 잘 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분이 말을 하실 때 사랑을 담아서 하시니까 잘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험담을 많이 했는데 잘 된다,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 곳에서는 험담을 하는데 뭐 인사과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상사들한테는 되게 깍듯이 잘하고 되게 예의 바르게 잘하고 그러면 승진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근데 뒤에서 계속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성공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자, 그러고 외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펩시 시계는 매일 착용 안 하시나요? 매일 착용 안 합니다. 한 2-3일에 한 번씩 착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맨날 착용하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예, 시계가 제가 8개가 있는데 8개를 돌려찹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계를 찬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펩시를 살려다 고민하다가 방송할 땐 펩시를 계속 살려고 했는데 이걸 찬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외모 얘기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걸 샀는지.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아니라 마유미 씨의 얘기입니다. 일본 최고 부자한테 배운 제자 마유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마유미 씨도 이미 부자이고요. 근데 저도 공감을 많이 해요. 한 90% 이상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외모를 가꿉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이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만 중요하다, 내면을 갖고 와야 된다, 겉으로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다, 내면을 갖고 와야 된다. 여기까진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그게 치닫다 보니까 외면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생겨요. 외면에 신경을 아예 안 쓰고 내면만 신경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외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면에 신경 쓰라는 말이지 외면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 외면에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외면은 필요 없구나, 내면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내 내면, 내 앞만 괜찮으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이 중요한 것만큼 외면도 중요합니다. 외면도.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픕니다. 중국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중국집이 다 허름해갖고 막 다 부서져 가요. 그리고 막 뭔가 더러워 보여요. 막 때 타갖고 막 가게가 입구부터. 그럼 들어가고 싶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게 내부도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막 먼지가 막 쌓여있고 여기저기. 그럼 막 음식을 먹고 싶나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집은 가기가 싫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람이 막 씻지도 않고 얼굴에서 때가 흐르고 때국물이 흐르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막 냄새가 나,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가기가 싫어요. 그쵸? 아무리 그 사람 내면이 아름다워도 가기가 싫어요. 웬만하면 못 갑니다.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피해요. 90%는 피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이 아름답다면은 외면도 이쁘게 꾸며줬을 때,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다면은 그 음식을 예쁜 그릇에다가 내놨을 때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답다면은 그 드러나는 외모도 이쁘게 꾸몄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호감이 가고 더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더. 그쵸?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한 번은 추리닝을 입히고 세워놓고 한 번은 정장을 쫙 빼입힌 다음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뭐하는 사람 같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추리닝을 입었을 때는 백수 같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뭐 그냥 할 일 없는 아저씨 같아요, 슈퍼 같은 거 운영하는 조그만한 구멍가게 사장님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장을 쫙 빼입혔을 때는 어느 회사 대기업 부장님 같아요, 어떤 중소기업 임원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전문직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냥 외모만 바꿨을 때 그 사람의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복장만 바꿨는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유독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진짜 막 허름하게 입고 막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깔끔하게 셔츠 입고 넥타이 하고 이거 넥타이 핀 하고 시계까지 차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 자르고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보기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조금 더 좋은 신뢰감을 줄 수 있겠죠. 원래부터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은 외모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외면을 너무 허름하게 꾸미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아, 그런 걸 가지고 날 멀리하는 사람들이면은 걸러지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걸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면접을 봅니다. 포라클 컴퍼니 직원을 뽑으려고 면접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추리닝에 쪼리를 신고 왔어요. 추리닝, 반바지에다가 쪼리를 신고 그냥 티셔츠 하나를 입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깔끔하게 그냥 넥타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셔츠를 입고 면바지를 입고 그냥 깔끔하게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미지 좋을까요? 후자예요, 당연히. 그쵸? 그 복장에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복장, 외모에는 어떤 게 또 담겨있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라는 것이 담겨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인데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난 나만 중요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네가 면접 볼 건데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 어쩔 거야. 떨어뜨리면 떨어뜨려 하는 사람 뽑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회사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까 깔끔하게 가서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겠다 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복장이 당연히 상대방한테 훨씬 더 가산점이 되겠죠. 그쵸? 훨씬 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복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쵸? 옷차림도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보기 좋게 옷차림도 하고 외모도 가꾸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의 깔끔하고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가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집 밖에 안 나가는 직업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집 밖에 나가야 된다,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라면 당연히 깔끔하게 차려 입어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명품을 예로 들면은, 잘 봐요. 명품이라는 게 가서 사보면은 그냥 그 명품 자체에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내면이죠. 그거는 가치는. 그 내면 말고 외면, 포장지 또 굉장히 잘 꾸며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서비스, 그런 것들을 모두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만약에 명품을 그냥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담아준다 생각해봐요. 그럼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말, 좋은 말, 인상 깊은 말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허름하게 검은색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그 말들을 전달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말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복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마유미 씨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유미 씨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유미 씨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명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깔끔하게 예쁘게 옷을 입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마유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를 꾸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게으르다고 어필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싸면서도 저렴하면서도 고급스럽고 깔끔한 옷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거 뭐 비싸 보이나요? 어때요? 이거 얼마짜리 옷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위에 입고 있는 것들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0만원 같아요. 깔끔하네요. 20만원. 도합 30만원이요. 아주 비싸 보여요. 자, 보통 약간 그래도 너무 저렴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 셔츠 2만원, 이 넥타이 5천원, 이 핀 7천원? 이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제일 비쌉니다. 시계가 이건 좀 비싸요. 이게 20만원 정도. 시계가 한 20만원 정도.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저렴하지만 싸 보이지 않는, 단정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싸게. 근데 애초에 저는 옷을 비싼 걸 잘 안 사요. 네, 다 쌉니다. 제가 아까 그 뭐 정장 얼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장 세트도 아래 위 합쳐갖고 그 자켓까지 해갖고 13만원? 12만원? 이 정도입니다. 제일 싼 것들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쁘면. 시계 빼고 3만원. 맞아요. 시계 빼고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조금만 발품을 팔면 돼요. 발품 팔고 돌아다니면서 만져보면 되죠. 아, 이건 좀 싼데 고급스럽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쵸?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계도 봐봐요. 이거 비싼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싼 시계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렴한 시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20만원짜리 다니엘 웰링턴. 네, 이거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욕하는 시계인데 네, 그 값어치 못한다고. 근데 깔끔해서 그냥 샀고요. 자, 이거는 미키마우스 시계 8만원짜리. 근데 저 싼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렴한 것도 좋아하고 비싼 것도 좋아하고 그냥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 그냥 예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쁘고 깔끔하고, 그리고 뭐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지는 뭔가요? 바지 안 입으신 거 아닌가요? 바지 수면 바지인가요? 위에만 번지르르 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외모 잠시 일어나셔서 바지 보여주셔야 할 땐요. 아니,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이런 말이 혹시나 나올까봐 해서 바지도 입고 왔습니다. 아, 입고 왔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바지도 네, 외출복으로 입고 왔습니다. 아고 허리야. 아고 허리야.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바지. 이 바지도 19,000원인가 그래요. 19,000원. 네, 19,000원짜리 바지입니다. 19,000원짜리. 안 보이나요? 다시 갔다 올까요? 뒤쪽에서 보이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뭐 깔끔한 면바지입니다. 수면바지였으면 레전드 각인데 아쉽네요. 자, 어쨌든 간에 봐봐요. 채팅창만 봐도 약간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평상시에, 특히 저번 주만 봐도 제가 일부러, 제가 사실 저번 주 방송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용이. 저번 주 방송의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복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이거 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요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특이하잖아요. 특이해서 제가 일부러 복장을 좀 특이하게 입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내용치고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되게 반응이 좋은 게, 복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머리랑 옷차림이랑 단정하게 입으니까. 그쵸? 그 전에 수면 바지였어요. 맞아요. 원래는 제가 그냥 반팔 티셔츠에다가 수면 바지는 아니고 수면 바지는 아니고 그냥 반바지, 추리닝 반바지 입고, 어차피 밑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외모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을 꾸미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는 것만큼 외면도 꾸미는 데다가 조금은 시간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보게 돼야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을 꾸미는 것처럼 외면도 꾸미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부터도 일단 꾸며봤고요. 시계도 일부러 펩시를 안 한 게
펩시 차고 있으면 시계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시계를 일부러 차고 왔습니다. 저렴한 시계들. 네. 그래서 마요미 씨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빨보다는 옷빨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